이번 주 중국 증시는 코로나19 안정세, 경제지표 반등, 경기 부양책 기대감 속에 반등을 시도할 전망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6월 3일부터 5일까지 단오절 연휴를 앞두고 중국 주식시장이 다시 반등을 시도할 것인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안정세 속 상하이 도시 봉쇄가 부분 완화되어서 생산 활동이 서서히 재개되고 또 제조업 지표도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큽니다. 지표가 개선되면 중국 증시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중국 경기 둔화, 위안화 약세 등 여파로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앞서 주말에 보도된 중국 본토 ETF와 채권 시장의 7월 개방 소식은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더 많은 외국인 자금이 시장에 유입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지난 27일 저녁 중국 증권감독위원회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상하이 선정거래소와 홍콩 거래소 간의 교차 매매 시스템인 후광통과 성광통을 통해서 앞으로 ETF 상품도 상호 거래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외국인은 중국 본토에 상장된 ETF를 중국 본토 주민은 홍콩에 상장된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인데요. 그동안 후광통, 성광통을 통해 주식만 사고 팔았는데 ETF로까지 거래 대상이 한층 확대된 것입니다. 중국은 또 6월 30일부터 상하이 선정거래소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은 그동안 중국의 은행 간 채권 시장에서만 직접 거래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조치로 사실상의 자국의 138조 위안, 그러니까 약 2경 5,734조 원 정도 되는 채권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한 것입니다. ETF와 채권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은 중국 자본시장 개방의 또 하나의 이정표로 외국인의 중국 시장 투자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됨에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 통제를 완화하기 시작하면서 사회 생산 활동도 차츰 정상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경기 지표 개선, ETF와 채권 시장 개방, 사회 생산 활동 정상화 등은 주식에 분명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경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 경제에 대해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빠르게 돌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 상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중국 경기는 코로나19 재확산, 부동산 경기 하방 압력, 인플레이션, 통화 긴축 등 4가지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2분기 경제 성장을 사수하기 위해서 중국이 많이 급해졌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긴급 회의를 열고 경제 안정화를 지시했습니다. 중국 코로나 봉쇄 영향으로 경제의 먹구름이 한층 짙어지자 다급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사령탑인 리커창 총리가 최근 전국 지방정부, 각 부처 등을 대상으로 긴급 회의를 열어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을 사수하라고 직접 지시하고 나설 정도인데요. 최근 중국 증권 매체 증권시보는 리커창 중국 총리가 이날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온라인 긴급 회의를 열고 중국 경제 지표가 크게 둔화되고 일부 분야나 문제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초기 발발한 2020년보다 더 나빠졌다면서 2분기 합리적인 성장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성장 안정화를 최우선시하고 시장 참여자, 고용 및 민생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 각 부처가 중앙경제공작회의, 정부 업무 보고 등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상반기에 기본적으로 집행하고 실행 강도를 높여서 최근 발표한 경제 안정 정책의 세부 계획을 5월 말까지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23일에는 중국 국무원이 이날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에서 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 통화 공급망 안정 등 6개 분야에 걸친 33개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부서와 지방의 합리적인 경제 성장과 실업률 감소를 촉구하는 한편
12개 성에 특별 감사팀을 보내서 정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감시를 하겠다고도 했는데요. 또 각 지역의 2분기 경제 주요 지표와 관련해서도 국가통계국에서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공표할 것이며 국무원은 관련 업무 상황에 대해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리 총리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방역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방역과 경제 발전을 총괄하면서 경기 안정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리 총리 외에도 한정 정치국 상무위원 겸 부총리, 순춘란 부총리, 후춘화 부총리, 류허 부총리 등 고위 지도자들은 물론 전국에서 10만 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발병한 2020년 2월 23일 이때 회의에는 17만 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이후 최대 규모라고 환구시보가 전했습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미 중국의 4월 주요 지표에서도 극도의 경기 침체가 확인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4월 중국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증가율은 각각 마이너스 11.1%, 또 마이너스 2.9%를 기록했고 코로나19 초기 발발한 2020년 우한 사태 초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도시 실업률도 전달의 5.8%에서 6.1%로 상승, 중국 정부가 정한 올해의 관리 목표 상단 5.5%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중국 정부가 자국의 경제 상황에 위기감을 드러내면서 각종 추가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중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이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만큼 중국 경제 둔화세를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서 중국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을 우려하며 줄줄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블룸버그는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를 인용해서 리 총리의 2분기 성장에 대한 강조는 3월 초 제시한 5.5% 안팎 성장 목표가 도전을 받고 있다는 암묵적 인정일 수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책 이반자들은 4월에 매우 약한 경제 성장, 4월이 좀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5월에 지지부진한 회복, 실업률의 지속적인 증가를 고려해 추가 경제 부양책을 내놔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좀 더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업계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릴 텐데요.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이어서 UBS, JP모건도 또다시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UBS는 중국 내 코로나19 봉쇄에 따른 경제 피해를 감안해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4.2% 낮췄었는데요. 다시 3%로 낮춰 잡았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중국 올해 국내 총생산 전망치를 다시 낮춘 것인데요. 앞서 UBS는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전망치를 종전 5.0%에서 4.2%로 내린 바 있습니다. 왕타오 UBS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코로나19 정책의 출구 전략이 뚜렷하지 않은 데다 이동 제한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서 기업과 소비자 신뢰지수가 하락하고 수요도 계속 억눌려서 수요 방출을 방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로 코로나 정책이 4월 경제 활동에 큰 타격을 줬다면서 여전히 운송 및 물류 회복이 더딘 만큼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4%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로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면서 연 환산하면 8% 감소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왕 이코노미스트는 규제 완화, 도시 봉쇄 해제 등으로 운송 및 공급망에 대한 차질이 줄어들어
경기가 3, 4분기에는 반등될 것으로 보이지만 오미크론 변이 특징을 감안하면 중국 정부가 2020년 때처럼 빠르게 방역 통제 수위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JP 모건 역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중국 2분기 성장률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3%에서 3.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주하이빈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를 통해서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과 중국 백신의 낮은 효능 때문에 중국 내 확산세를 잡기 어렵다면서 중국이 집단 면역을 용인하거나 보다 효과 있는 백신을 도입하지 않는 한 고강도 방역 조치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코로나 방역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딜레마에 계속해서 직면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5.5% 안팎이라는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분기 성장률은 4.8%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시장에 팽배한데요. 골드만삭스 4.5%에서 4%, 뱅크 오브 아메리카 4.8%에서 4.2%, 바클레이스 4.5%에서 4.3% 이렇게 글로벌 투자 은행들도 줄줄이 예상치를 낮춘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중국 내부에서 특별 국채를 발행하는 등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효과가 예상보다 미미하다는 이유인데요. 중국 경제 매체 제일제경 등에 따르면 러주환 아오카이 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중국 경기는 코로나19 재확산, 부동산 경기 하방 압력, 인플레이션, 통화 긴축 등 4가지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면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2조 위안, 약 378조 원 정도의 규모의 특별 국채를 하루빨리 발행해서 인프라 추가 투자, 특정 저소득층 보조금 확대, 방역 지원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핑한증권 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도 역시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중국의 고강도 방역 정책이 경제에 타격을 주는 상황에서 특별 국채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기 둔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짚었고, 장밍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부소장도 부양책 등 쓸 돈은 늘어난 반면 경기 위축 여파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재정 정책이나 이런 재정 관련된 정책이 특히 필요하다면서 올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중국 재정부가 대규모 특별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특별 국채 발행 외에 예산 구멍을 메울 방법이 없다는 주장인데요.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특히 3분기에 중국 당국이 1조에서 2조 위안 상당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광따증권은 올 초 중국은 지방정부 특별 채권을 발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 국채를 동시에 발행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며 3분기에 발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국 증권사는 특별 국채를 발행하려면 전국인민대표대회, 그러니까 전인대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가 보통 6월달, 8월달, 10월달, 12월달 이렇게 관련 보고서를 심의하는 만큼 6월과 8월이 특별 국채 발행과 관련해 심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 국채가 발행된다면 경제뿐만 아니라 중국 주식시장에도 호재가 되어서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